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타로 운 좋아서 돈 버신 분 것처럼 나와 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분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키TV의 우키쌤이에요. 우하 DC 갤러리의 네임드 요즘 아주 핫합니다. 플라이트님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플라이트님 누구냐면요, 돈 많이 버신 분이겠죠. 50만원에서 100억을 만드신 분입니다. 2021년 10월 말까지 선물로 60억 이상, 현물로 36억 이상 수익을 내신 분이에요. 선물을 하신 기간은 3년 6개월이 좀 넘으셨다고 하고요. 플라이트님 연대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라이트님 선물 입문이 2018년 3월달에 선물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와 같이 2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청산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중고로 물품을 팔아가지고 200만원을 다시 마련했다가 또 청산을 당하셨습니다. 빗썸이 그때 한창 선물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빌린 50만원으로 2,500만원을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달 초까지 8,800만원을 달성을 하시고 2018년 12월달부터 거래를 하셔서 선물로 2억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 선물로 번 돈을 현물로 시드를 이동을 해서 시드가 반토막이 나셨어요. 1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8천만원을 출금해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2천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출금하셔가지고 600만원으로 선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6천만원을 버셨어요. 7, 8일 만에 1억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11% 장대 음봉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7비트 중에서 15비트가 증발을 하셨대요. 이제 이때 느낀 거예요. 해탈이 딱 온 거죠. 아, 리스크 관리하고 출금이 진짜 중요하구나. 매매법을 과감하게 변경을 하셨어요. 이 바뀐 매매법이 굉장히 고배율로 하고요. 25배, 50배 이렇게 하시고 전체 시드의 부분만 투자를 하십니다. 1회 매매할 때 부분 중에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우상향 하셔가지고 100억을 찍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의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데,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아이디를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검색을 하면 수익금이랑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분의 매매법을 알아보기 전에 다른 어그로 영상들과는 달리 제가 꼭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선물 투자를 하셨어요. 일대기를 보면 RSI, MACD, CCI, ADX,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프랙탈 이런 차트 공부, 캔들 공부 굉장히 심도 있게 먼저 하시면서 동시에 실전에 적용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소액으로 하니까 부담도 없기도 하거니와 계속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RSI와 캔들의 연관성, MACD와 캔들의 연관성, CCI, ADX, 볼린저 밴드와 캔들의 연관성, 이평선의 연관성, 계속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계속 발굴하려고 고군분투를 하셨고 책 읽으신 것만 수십 건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쏙 빠져있어 우리 영상에는. 이분이 노력 없이 단타로 운 좋아서 돈 버신 분 것처럼 나와 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게 행동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먼저 보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6월달 트레이딩이에요. 원래라면 지지선에 닿는 순간 바로 꼬리를 달던지 해서 크게 튕겨져 나와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추세 라인이라던가 7이평선 지지 라인에 닿았는데 거래량도 없고 튕겨져 올라오지도 않죠. 이걸 보고 숏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 추세선을 밟으면서 어떻게든 올라가고는 있지만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지 후 크게 튕겨나가는 파동 또한 작아지고 있습니다. 추세선에 맞고 올라가는 파동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추세선에서 거래량이 안 나와. 상승 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7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비비고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고 되죠. 계속 거래량이 주봉 7일선과 이격이 너무 벌어져요. 주봉이 양봉 캔들로 계속 양봉만 이렇게 띄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9,000불, 8,500불, 원화로 1,000만원이. 그래서 이 1,000만원, 이 원 단위로 떨어지는 단위가 변경되는 곳은 분명히 심리적 저항이 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숏을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13%나 되는, 근데 이분은 몇 배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25배에서 50배 레버리지로 선물 13% 하락을 먹으신 부분이에요. 대단하시죠? 판단력이 좋고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죠. 이분이 고배 교차 매매법 인증하시고 매매법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스캘핑 배율하고 시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짤짤이로 1시간에 무조건 3회에서 5회 매매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짧게 한 거야, 그죠? 그리고 챌린지 계정은 내가 총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5%만 가지고 그 계정을 운영한 거예요. 단타 계정을 진입할 때 그 5% 계정에서 30%가량만 첫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1비트가 넘은 이후부터는 25배를 주로 사용을 하셨고, 시드가 적을 때는 50배를 쓰셨어요.
하셨다고 합니다. 교차로 이용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30%만 들어가기 때문에 교차로 운영하면은 어느 정도 청산 범위가 좀 벌어지거든. 손절은 캔들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위평선 반등하고 추세 자리고 좋은 자리인데 캔들 모양이 반대로 갈 것 같으면 바로 짧게 먹고 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캔들을 좀 중요하게 보셨고 항상 지표들, 부가 지표들을 캔들하고 엮어서 생각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2019년 기준 20-30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불 내외, 100불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짤짤이 매매가 대부분이셨고요. 역주세로 급격하게 터지는 빚만 피하면 시드는 복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스캐핑 할 때 작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작도는 오더블럭 매물대 보는 거죠. 채널 이 두 개를 보고 많이 하신대요. 작도를 실제로 한 걸 이렇게 들고 왔고요. 보시면은 얇은 선으로 상세하게 그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고 추세 라인도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채널 라인도 이렇게 그어 놓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추세와 매물대 기준으로 거의 매매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더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표 검색에 오더블럭이라고 치시면 많이 나와요. 오더블럭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 비슷해요. 계산식은 비슷한데 여러분이 보기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룩스 알고 이분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7일선, 이평선을 이용한 단타도 하셨어요. 캔들이랑 딱 붙은 보라색 선이 7일선이셈. 나는 단타 칠 때 7일, 20일 골벤 중심선 정도만 챙기는데 7일선이 무너질 때쯤이나 7일선과의 이격도가 큰 상황에서 횡보 또는 하락으로 인해 캔들 몸통이 7일선 밖으로 갑자기 삐져나가는 경우 포지션 진입, 이평선 매매법 자주 하신 거죠. 이평선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이평선이 쭉 음봉이 떨어지면서 무너질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3시간 보면 7일선 타고 올라가는데 이 매매법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이전 캔들이 7일선과 이격도가 심해서 공매도를 태웠는데 여기죠. 공매도라는 거는 숏입니다. 공매도를 태웠는데 갑자기 다음 캔들에서 이전 캔들보다 더 많은 거리랑 더 긴 캔들로 이격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원웨이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서 이격이 7일선하고 많이 벌어지면서 다시 무너지면서 딱 여기서 숏을 탔는데 그 다음 캔들에서 더 많은 거래량과 다시 이평선을 급격하게 뚫어주는 이런 캔들이 뜨면은 바로 손절하거나 본절 아웃 하신다고 하십니다. 원웨이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원웨이장이죠. 계속 롱장이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이 차트가 지금 30분 봉처럼 개박살 날 거라고 생각하겠음. 야, 저걸 도지로 만드네. 여기서 조금 좀 더 가다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보면 도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면 캔들을 중요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조정 오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쇼타점을 대기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캔들의 각도가 높아지고 거래량도 높아지는데 차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하락 다이버전스 작은 분봉들에 계속 중복 발생되고 그죠?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 중복 발생되고 뒤에 나오는 더 큰 거래량으로 인해 추세가 연속되면서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시되고 있었음. 원웨이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고 이걸 어떻게 대응했느냐 보겠습니다. 난 저 30분 봉이 끝이라고 봤음. 여기서 고점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 마감이 떠줍니다. 요게 끝이라고 보신 거예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가면서 조정이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추세 전환의 포탑 플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 매매를 하신 거예요. 내려오다가 반등 지점에 항상 매매를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요거는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만 가능한 매매거든요. 여기서 들어간 거야. 그만큼 먹어가지고 수익률이 960%, 25배에서 50배 이렇게 하시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락에서 상승, 상승에서 하락, 추세가 전환될 시에는 마지막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RSI 다이버전스도 보시고 그 근거로 진입을 해보신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정석적인 매매 스타일이고요. 이분이 써놓으신 걸 보면 실전 경험으로 미세한 타점이나 근거를 잡는 거에 대해서 진입하는데 힘이 붙어 있어요. 진입하는데 근거가 확실하면 확실하게 진입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타점을 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지만 더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 직전 음봉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거를 확인하고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을 택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요만큼만 먹고 나오신 거예요. 역시나 판단력이 실전 매매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한 군데만 집중돼서 보는 게 아니라 요 앞에도 보시고 같이 판단을 하시고 익절을 나가시는 것 굉장히 실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랙탈도 잘 보신다고 해요. 이게 좀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기억해 놨다가 비비는 라인에서 프랙탈을 재빠르게 찾아보는 과정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횡보 라인 이런 라인에서 프랙탈을 앞에 거를 딱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찾느냐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기억해? 그냥 찾는 거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분은 2주 동안 했던 챌린지 영상들 돌려보는 중. 자기가 한 매매를 100% 다 녹화합니다. 그래서 매매한 거를 복기를 해보세요. 나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나, 차트 움직이는 것까지. 대단하시죠? 엄청난 노력과 인내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인내가 있어야지만 큰 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내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었습니다. 대단하시지만 결국에는 노력이 있었고 이론에 대한 공부를 섭렵하시고 나서 차트에 대입해서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성공하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